하진성의 말에 따르면 탑안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선별 인원이 된 후 200에서 300년 만에 랭커가 됐기 때문이고요. 랭커가 된 지 100년도 안 돼서 하랭커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의 탑 세계관에서 시간은 강함을 판단하는 척도 중 하나이므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신의 탑에서 이하는 10가문의 자제치고는 유독 패배가 많은 언더독 캐릭터였는데 이화가 탑에 들어온 건 14살이었고요. 시험의 층에선 가장 높은 점수로 합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20층까지 올라오는데 5년도 걸리지 않았으니 2급 선배리논 당시 이화의 나이는 18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그런지 이화는 컨트롤에 많이 미숙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층 시험에서는 장난과 함께 시험을 치렀던 사람들을 이화가 실수해서 전부 불태워서 죽였다고 나왔고요. 이때 장난만 자아대의 힘이 발휘됐는지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신수 육체 강화 테스트에서는 손이 미끄러지면서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실수했는데도 3등을 기록하면서 10가문의 자제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믿을 수 없는 방에서는 밤을 막아서려고 했지만 오히려 밤의 역흐름 제어에 당하면서 무기력하게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후 시동 무기였던 호랑을 막아서면서 영감은 불꽃의 화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때는 호랑이 전력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한 승리라고 보긴 어려웠죠. 그러고 나서 밤이 제어하지 않은 이화의 불꽃은 가문의 랭커들도 멈추기 어렵다는 말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때 밤이 너무 쉽게 제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화의 불꽃이 약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 밤이 우랭 마디누처럼 비선별 인원이라서 신수의 가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21층에서는 이화가 밤을 미행하러 갔을 때 하진성 앞에서 퍼그를 욕하니까 밤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기습 공격으로 기절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후 아크랩터와의 대화를 통해 10가문이면서 불꽃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신의 트라우마에 대해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지게나의 꽃 에피소드에서는 이화가 영감은 어린이 수영단 출신이라서 수영을 굉장히 잘한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이후 우렉 마지노를 만났을 때 우렉을 맞추는 데까진 성공했지만 아무런 데미지도 입히지 못하면서 우렉한테는 역부족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8층에서의 시험에서는 동료들이 유인해서 한 곳으로 모은 2급 선별인원들을 한 번에 쓰러뜨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장면을 통해 이하는 컨트롤에 미숙한 거지 화력만 놓고 봤을 땐 일반 선별인원들보다는 확실히 강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공방전에서는 이하의 영입 비용이 15만 포인트로 책정되면서 2급 선별인원 파도잡이 중 10손가락 안에 드는 코어 에트로보다는 높게 책정됐고요. 라크와 동급으로 책정됐지만 밤이나 바라가보다는 한참 아래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라크와 함께 2급 선별인원 2명을 만났을 때 둘의 콤비로 적을 쓰러뜨리면서 확실히 일반 선별인원들보다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후 베타를 만났을 때 정확하게 명중시켰지만 아무런 데미지도 입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베타와 다시 만났을 때 베타 손에 들어있던 메디나만 정확하게 불태우면서 그동안 자신의 힘을 컨트롤하기 위해 노력한 성과가 서서히 발휘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라크와 라우레와 함께 베타와 1대3으로 싸웠지만 역부족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베타는 방 5개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방 4개를 사용했던 아낙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었고요. 반만큼 방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애초에 넘사벽인 캐릭터이긴 했습니다. 이 당시 베타를 혼자서 이길 수 있는 건 리플레즈와 바라가보를 제외하면 엔도로시 정도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후 이하는 방과 따로 탑을 올라오라는 화련의 제안으로 다시 탕수팀에 합류했는데요. 지옥열차 앞에서 베니아미노 카사노를 만났을 때 자학난과 1대1로 싸우면서 역시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위상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이후 엔젤의 공격에 제재당하면서 눈앞에서 카사노를 놓치고 말았죠. 쿤의 계략으로 이하는 자학난과 함께
백천경 안에 들어가서 지옥열차에 입성했는데요. 호아킨을 만났을 때 그의 공격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아리의 가문한테는 상대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후 엔젤과의 대결에서 오랜만에 이하가 폭주하면서 엔젤을 순식간에 끝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엔젤은 식가문 출신 아버지와 일반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반식가문 출신 선별인원이었습니다. 게다가 엔젤은 화련을 이겼으니 이와도 화련보다는 강하다고 볼 수 있었죠. 이와는 과거에 자아드 공주 소리를 들었을 정도로 재능 하나만큼은 뛰어난 캐릭터였고요. 이와처럼 불을 다루는 코어에트로도 네가 나보다 더 뛰어난데 내가 널 어떻게 가르쳐주냐면서 이와를 치켜 세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유리를 만났을 때 이와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당연히 에이스 오브라고 말하면서 유리도 이와의 재능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이후 네이먼트 정거장에서 아리의 가문 지파인 이니에타한테 떡발리면서 다시 위상이 하락했는데요. 이때 라크는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버텼는데 이와는 순식간에 당하는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네이먼트 정거장 에피소드가 끝나고 지옥열차 앞에서 하이랭커인 유리의 공격을 영가문의 불꽃이 막아줬다는 떡밥이 나오면서 역시 잠재력 하나만큼은 대단하다고 볼 수 있었고요. 이후 홍다나와 함께 41층에서 모습을 드러내면서 여전히 건재하다는 걸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하가 인질로 붙잡히면서 식가문 치고는 쩌리 냄새가 나는 걸 부인할 수는 없었는데요. 여태까지 이와의 전투를 분석하면 이와는 식가문이 아닌 일반 선별인원들보다는 강했고요. 반식가문이었던 엔젤이나 화련 같은 B급 캐릭터들보다도 강했습니다. 하지만 S급 캐릭터인 밤이나 베타, 카사노, 아리의 가문한테는 역부족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직 식가문의 자제라고 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이와의 나이가 굉장히 어리다는 것과 유리의 공격을 막아낸 잠재력, 유리가 인정한 실력까지 감안하면 향후 이와의 잠재력이 폭발했을 때 영가문을 대표하는 캐릭터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